오랜만에 3년 만에 돌아온 컨텐츠. 그때는 3부 여행 비용만 계산했었는데 오늘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2부부터 6부까지 모두 있었던 지출에 대해 마지막에 총 금액과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겠다. 그럼 재미를 더해 시작해보겠다. 재단을 세우고 가장 먼저 한 일로 멕시코에 들어가 산타나를 발굴하기 위해 투입한 대규모 국제 발굴 탐사대가 있다. 오늘날 대형 국제 발굴 프로젝트 규모는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라고 하는데 근데 얘네가 돈 없어서 못했던 것도 아니니 발굴대와는 별개로 유적지까지 이동한 1930년대식 라디얼 엔진 프로펠러 수송기 전세 비용이다. 오늘날 유사 소형 전세기가 시간당 3,000달러라고 하고 편도로 3시간에서 5시간 가정시엔 15,000달러라고 하는데 왜 편도인지는 다들 알 거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온 게 없다. 하지만 신고전주의 방식의 외관과 대리석 로비, 지붕 위의 조각상, 그리고 연구실의 규모와 크기를 봤을 때 거진 미국에 있는 주의사당급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시대에 1930년대 있었던 건물의 사례로 보면 미터 제곱 단가까지 파고들어 대한민국 건축 유튜버들을 전부 데려와야 하므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현재 시대 대비 당시 건축 비용으로 약 1억 4,400만 달러 정도로 보면 된다. 물론 이건 눈대중이라 진지하게 믿으면 안 된다. 전신 방호복은 방사능 노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차폐수트다. 재사용도 가능해서 비싼 편이고 여긴 5명이었으니 그에 걸맞는 인원을 곱하면 된다. 왜 21대인지 물어보지 마라. 그냥 피스가 떠들 때 인원 지나가는 거 세보니까 21명이었다. 기존 UV 장치를 성인 남성 머리 크기 본체에 양 어깨 헤드라이트급으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기술을 재설계했기에 새로 만든 것보다 저렴하다. 현재 50만 달러. 이건 R&D 소형화하는 비용이고 21대 양산형은 오늘날 휴대용 액선 장치급으로 208만 달러로 보면 되겠다. 규모를 봐서는 견인 곡사포급 크기의 대형 고정식 UV 증폭 장치다. 2차 세계전 당시 유사 규모의 실제 장비인 1941년 스페리 60인치 대공 탐조 등을 빗대어 보면 깔끔하게 슈트라임이 의수를 제작해서 줬다고 했지만 재단이 3부부터는 계속 의수를 제공했을 테니까 여기에도 포함시킨다. 현재 최고급 아이오닉 암의 기술을 환산하면 의사 복수 인원 상주 플러스 병원급 바이탈 사인 모니터 2대가 집에 들어갔는데 바이탈 사인 모니터는 그렇다 쳐도 의사 인원들은 조스타 일행이 투어 도는 동안 상주했으니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다. 88년도 당시 도쿄 카이로 노선은 저비용 항공이 없던 시절이라 오늘보다 더 비쌌고 오히려 현재가 더 싸다. 그래서 현재 나리타에서 카이로로 가는 왕복 항공권은 1인당 1335달러. 앞둘은 거기가 집이니 항공권이 필요 없지 않음. 같은 소린 하지 마라. 마지막에 다 같이 와서 파티는 해야지. 크크 근데 두 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님. 같은 소리도 하지 마라. 조조에선 사건이 일어났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원인 불명 불시착 및 이상한 구조 상황에 대한 보도를 관리하기 위한 위기관리 PR 비용도 필요한데 여기에 중에서부터 고강도 위기 대응 프로젝트 비용이 있고 현재 약 10만 달러라고 한다. 작중 메뉴판 실제 가격을 근거로 계산해서 실제 주문 메뉴는 훨씬 소박했다. 근데 당시 홍콩이나 지금 홍콩이나 여전히 환율이 비슷하다. 대형 범선을 선원까지 통째로 전세해서 바다를 이동했다. 물론 이동할 때 가는 거리를 고려해서 몇 주로 계약했을 텐데 당시 100피트급 대형 세일링 요트를 1에서 2주 정도 사용을 가정했을 때 나온 금액은 성수기의 방 4개 그리고 예전에 머라이언 석상에서 가까운 비슷한 호텔을 찾았던 결과 호텔 보스라는 곳으로서 1박에 168달러 정도 되겠다. 야자 과즙 주스 3개의 가격은 당시 6달러 정도라고 하고 이어서 조타로와 옐로 템퍼런스가 탔던 케이블카는 센토사라는 유명한 케이블로서 현재 18.81달러다. 말레이 반도에서 인도 콜카타까지 횡단도했다. 일반 승객 눈에 띄지 않으려 일부러 화물칸을 골라 탑승했는데 타고 왔던 소형 전세선을 3에서 5일 정도 5명이 탔다고 쳤으면 약 2,000달러 정도가 되겠다. 카큐인이 폴나레프를 구출하려고 탔던 차량 강탈 비용도 있는데 차량 모델은 1988년도에 나왔던 타타모빌 206과 가장 유사하다. 이미 누가 쓰던 차라 중고로 계산했다. 짜이 5잔을 시킨 가격은 25루피, 당시에는 약 2.66달러 정도. 콜카타에서 바라나시를 네나와 함께 버스로 이동했는데 이전 자료에 의하면 4인 기준 인당 약 5달러가 되겠다. 허름한 동네 클리닉에서 국부 마취로 이물질 종양을 잘라내는 처치, 소형 클리닉 기준으로 약 53달러다. 이전 영상에서 내가 잘못 계산했었는데 지금 다시 알아보니 인도에서 파키스탄 국경을 넘을 때는 렌트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역시 비슷한 게 많아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에 닛산 사파리 Y60 라인업이 흡사했다.
휘로우 포춘이 박살낸 SUV 대신 새로운 지프를 구매했다. 외부 모습으로 봐선 마힌드라 CJ 시리즈급이라고 하는데 당시 중고 시세 기반 현재 물가 환산 가격은 보스에게 차를 도둑맞은 직후 급하게 구한 것 치고는 은장식 플러스 보석이 박힌 화려한 마차였다. 파키스탄에서 스틸리덴이 팔았던 도너케밥의 가격은 5개에 24달러 정도. 또한 전자상점 앞에서 염사하다가 산 필립스 TV의 가격은 88년 당시 컬러 TV가 지금으로 치면 아랍에 도착한 일행은 자동차를 일시불로 구매했는데 조셉이 서명한 수표에 실제 금액이 그대로 명시된 항목이다. 아랍 사막마을 야플린에서 하루 자는데 규모나 침대를 봐서는 계약급이나 모텔 정도가 되겠다. 호스텔은 1박에 71달러 정도고 탔던 경비행기는 압둘을 데리러 홍해를 건널 때 중형 파워보트를 탔다. 이건 렌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12시간도 채 안 돼서 물에서 증발한 압둘이 가져온 잠수함은 내부에 조종실 플러스 라운지 플러스 냉장고 플러스 커피 메이커 플러스 위성 전화까지 갖춘 대형 개인 잠수함이다. 실제 판매되는 서브마린 잠수함은 현재 가격으론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5명이서 탔던 차량은 거대 타이어 플러스 롤케이지 플러스 스포일러를 갖춘 정식 트로피 트럭으로 분류된다. 현재 중고가로 사면 말이 필요 없다. 작중 아랍어 명세서에 실제 금액 46,350 이집트 파운드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나중에 담당의 지정 요청 프리미엄까지 추가된다. 나일강이 보이는 호텔인데 이들이 묵은 호텔과 가장 비슷한 호텔은 Nile Apartments 라는 이름의 호텔로서 현재 가격 염사할 때 박살내는 카메라는 1988년에 실제 출시된 폴라로이드 임펄스 모델과 디자인이 일치하다. 아스완에서 카이로로 일행들이 이동할 때 기차를 탔다. 실제로 있는 기차로서 이동시간은 13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사막 버기와는 별개로 순수 이동용으로 렌트한 SUV다. 고급 세단을 탄 현지 정보상에게 건물 하나의 위치를 찾아달라 의뢰한 가격. 시장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 차주가 놀랐다. 시장가의 2~3배 높은 가격으로 추정해보자면 지난 영상에선 나리타 2장만 계산했었지만 이번엔 파리행도 하나 결제했을 거라 생각된다. 화살을 훔친 오토이시 아키라를 자백했을 때도 돈이 들어갔다. 재단이 이미 보유한 시설을 사용했다고 보고 여기에 보안요원 3명과 주사 넣는 사람 1명을 치면 기타로 패드립 치는 사회 부적응자를 자백죄로 원상복구시키는 금액은 키라를 놓치고 나서 7월 10일 17시 5분에 의뢰하여 모리오초 전역을 수색했다. 인구 58,713명 소도시를 4일간 사사시 뒤졌는데 이 정도 규모의 소도시 전역을 뒤지는 15에서 30명 규모의 팀 대략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4일째 되는 날 삐뽀한테 죽으면서 3일치까지만 계산해야 맞나 싶다. 조타라가 코이치에게 의뢰한 조르노 신원조사로서 디오에게 아이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플러스 위험군 조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된 케이스라 하한선으로 채택했다. 소형 잠수정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이는데 DSV Alvin 의 가격을 보면 최근 대규모 개조를 4,100만 달러에 했다. 조타로가 자빠져있던 장소로서 비밀리에 설계된 장소라 외관이 하나도 없었는데 2부에 나왔던 그 모델링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거라면 이제 2부부터 6부까지 계산을 전부 해보고 결론을 내려보자. 이렇게 전부 다 하면 재단이 조조들의 수발을 들어준 비용은 무려 현실적으로 스피드웨건과 가장 비슷한 기업을 찾아보면 오션X라는 해양탐사 비영리 재단과 비슷하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말해 재단이 35년, 39년도쯤에 세워지고 2011년도까지 활동했던 시간 동안에 쓴 금액은 2019년 마블이 제작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제작비인 3억 5,600만 달러와 비슷한데 이런 걸 보면 일본은 역시 미국